안녕하십니까. 잠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굳게 닫힌 성문 앞, 수많은 군사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천천히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여포.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적토마와 함께한 여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여포와 맞서는 사명전 여포. 삼국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영화, 드라마, 게임을 통해 끊임없이 다시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전투가 있었을까요? 정사가 기록한 여포 역시 천하무적이라 불릴 만큼 강한 장소였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강한 사내로 알려진 여포를 따라가며 기록 속의 여포와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호로간 앞에 나타난 사나이. 후한말, 동탁은 어린 황제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며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황제를 등에 업은 그의 권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이에 분노한 지방의 여러 제후들은 하나둘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에서 유명한 반동탁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합군이 호로간에 이르자 동탁은 자신의 최강 무장인 여포를 앞세워 길을 막아섰고 수많은 장수들이 차례로 패배한 끝에 마침내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함께 여포와 맞섰다는 이야기. 삼국지를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정사의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삼국지에는 호로간에서 여포가 연합군 장수들과 차례로 일기토를 벌였다는 기록도,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함께 여포와 싸웠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은 훨씬 담담합니다. 연합군이 세력을 키워오자 동탁은 더 이상 낙양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낙양의 궁궐과 민가를 불태웠고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연합군은 불타버린 낙양에 입성했지만 정작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호로간 대결은 기록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호로간의 명장면은 역사 기록보다는 후대에 쓰인 삼국지 연의를 통해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호로간의 대결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과연 여포는 정말 천하무적이라 불릴 만큼 강한 장소였던 것일까요? 이제 정사가 기록한 진짜 여포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정사가 기록한 여포. 그렇다면 정사가 기록한 여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흥미롭게도 정사는 여포를 천하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록 속에서도 그가 매우 뛰어난 무인이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포의 이름이 처음 크게 알려진 것은 병주에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마술과 활쏘기에 능했고 특히 말을 다루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북방 지역에서는 말을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이 곧 전장에서 살아남는 힘이었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순식간에 거리를 벌리며 기회를 노려 적을 무너뜨리는 전투 방식은 보병 중심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포는 바로 그런 전투에 가장 뛰어난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인중여포, 곧 사람 가운데 여포가 있다는 말로 그의 무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사에 기록된 표현이 아니라 후대에 널리 전해진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여포가 뛰어난 무인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장수라는 이미지는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덧붙여진 면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사가 강조하는 여포의 모습은 압도적인 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군을 여러 차례 바꾸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치적인 판단에 실패한 인물로 더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정원의 부하였고 곧 동탁의 편으로 돌아섰으며 다시 동탁을 죽인 뒤에는 왕윤과 함께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밀려난 여포는 다시 여러 세력을 떠들며 새로운 주군을 찾아야 했습니다. 강한 무력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오래 지켜낼 기반은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를 읽다 보면 여포는 무적의 영웅이라기보다 눈부신 재능을 가지고도 그 재능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장수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함께 여포와 싸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 사명전 여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명전 여포는 사실이었을까?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 여포를 상징하는 장면은 단연 하나입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여포를 상대하는 장면, 바로 사명전 여포입니다. 여포는 뛰어난 무예로 세 사람을 모두 상대했고 끝내 승부를 내지 못한 채 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장면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삼국지를 대표하는 명장면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정사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이 전투는 보이지 않습니다. 삼국지에도 후원서에도 유비와 관우, 장비가 함께 여포와 싸웠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삼국지 연의가 쓰이던 시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강한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의 화력도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포가 평범한 장수였다면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함께 맞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희는 여포를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최강의 무장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상대하는 세 영웅의 모습 역시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사명전 여포는 여포 한 사람의 강함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훗날 총나라의 중심이 될 유비와 관우, 장비의 존재감을 한꺼번에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역사라기보다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의 연출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장면이 워낙 강렬했던 덕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야기를 실제 역사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포가 지금까지도 천하무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 역시 정사의 몇 줄보다 연희가 만들어낸 한 장면의 힘이 훨씬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여포는 정말 천하무적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록을 통해 그 이름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천하무적이라는 이름의 진실. 그렇다면 여포는 정말 천하무적이라 불릴 만한 장소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포는 당대에도 무예가 뛰어난 장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마술과 활쏘기에 능했고 전장에서 직접 앞장서는 용맹함 역시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사는
그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조조, 송견, 관우, 장류와 같은 뛰어난 장수들 역시 각자의 전장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누가 가장 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천하무적이라는 평가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진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삼국지 연의는 여포를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최강의 무장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만화와 게임을 거치며 그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여포는 정사가 기록한 여포와 연희가 그려낸 여포,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포를 바라볼 때에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그는 분명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무적이라는 이름은 전장의 기록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과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완성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포라는 인물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가장 강했지만 천하를 얻지 못한 이유. 여포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토록 뛰어난 무력을 지녔던 사람이 왜 끝내 천하를 얻지 못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포는 분명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늘 같은 약점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맹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쉽게 사람을 믿고 쉽게 마음을 바꾸는 인물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떠나 동탁에게 갔고 다시 동탁을 죽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세력을 오가며 확실한 기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력은 뛰어났지만 신뢰를 얻는 일에는 번번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포는 합의성에서 조조에게 포위됩니다. 끝까지 저항했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로잡힌 여포는 조조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뛰어난 기병 지휘관이 되어 조조를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곁에 있던 유비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명공께서는 정원과 동탁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조조는 잠시 생각한 끝에 여포를 살려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이름을 떨쳤던 여포는 40도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포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전장에서의 용맹함은 분명 큰 재능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라를 세우거나 사람들의 믿음을 얻거나 긴 세월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포는 가장 강한 장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서도 천하를 차지한 영웅으로는 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가 이루지 못한 것보다 그가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재능을 더 오래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여포는 정말 천하무적이었을까? 기록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는 분명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무적이라는 이름은 역사와 사람들의 상상이 함께 만들어낸 오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